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에 5가지 직권, 기권, 수권, 그리고 생물권, 외권,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생물권, 외권은 크게 아까처럼 뭐 그래프를 본다든가 그런 건 없으니까 인간이랑 뭐 미생물 또는 다른 생명체 다 합쳐서 생물권이라고 하는 거고, 자, 땅에도 생명체가 살고 바다에도 살고 뭐 강에도 살고 대기, 조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에도 분포를 하고 있는 거지. 모든 구역에 분포한다. 이 생명권의 일단 첫 번째 특징이고,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일단 왜냐면은 지구만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해서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보면은 태양 기준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이렇게 나오잖아. 그때 자, 일단 생명 가능 지대가 되려면은 물이 액체 상태로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조건. 이 외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지만, 물이 액체가 되려면은, 자, 태양이랑 가까운 수성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로 존재하겠지.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이 이미 기화했어. 자, 그 다음에 화성을 넘어선 요 다음 단계부터는 태양이랑 머니까 온도가 낮아서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얼음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 딱 지구가 들어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생명 가능 지대의 간략한 설명이니까. 그래서 중심별,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지구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 정도로 기억하면 되고, 뭐 생명체는 수권, 기권의 성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예를 들면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대기의 산소는 줄어들고, CO2, 이산화탄소 줄어들고 산소가 늘어나는 요런 성분이 바뀔 수 있는 거지. 또 지표 환경, 뭐 땅이 어떻게 생겼고 뭐 땅이 파여지고 말고 이런 것들도 바뀔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고, 자, 외권, 지상 1000km 이상. 왜? 기권이 어디니까? 기권이 0km부터 1000km까지니까 그 바깥부터는 이제 지구 외부다라고 판별을 하는 거. 거기부터는 이제 우주인 거야. 그래서 외권에서는 첫 번째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이 외권에 있는 하나의 구성 요소고 지구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 자기장. 지구 자기장은 앞쪽으로 넘어가서 그림을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이 있는 건데, 이 지구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주기적으로 폭발을 하는데, 그 폭발에 의해서 태양풍이 이렇게 밀려올 때 지구 자기장이 방패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구가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태양풍이랑 우주에서 오는 유해한 것들을 차단을 해줘서 생명체를 보호해준다. 이게 지구 자기장의 역할. 세 번째, 외권에 해당하는 것도 달 있지, 달. 달에 의해서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조력이 형성이 돼가지고 뭐 해양 생태계가 다양해진다. 이런 특징이 있다. 자, 지구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이 5개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데, 서로서로 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를 상호작용이라고 이제 표현을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나오지. 영향을 주고받는다.
뭐 끊임없이 물질이랑 에너지가 교환되고 이동된다. 이런 과정은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 이런 것들 이제 표현을 좀 익숙하게 하면 되는 거고. 자, 쭉 가서 예시 몇 개만 볼게. 자, 화산 활동으로 화산지의 화산가스가 기권으로 분출된다.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는 직권에서 일어나는 거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땅이 누구한테 영향을 준 거야? 기권에 어떤 성분이 바뀌게 된 거지. 물질이 들어가고. 그래서 직권이 기권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거고. 또 보면은 해수면 위에 바람의 영향으로 표층해류가 만들어진다. 표층, 제일 바깥쪽에 바닷물의 흐름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바람은 기권에 대한 얘기고, 표층해류, 이거는 수권에 대한 얘기니까 기권이 수권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 누구에게 이 화살표를 그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각종 예시들이랑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예시들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옆에 이런 내용들도 한번 잘 읽고 수업 시간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자, 외권, 기권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거는 태양풍에서, 아까 얘기한 그 태양에서 바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 입자들이 폭발에 의해서 지구로 밀려와. 그러면 그 지구 자기장을 자세하게 보면은 태양,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양쪽은 북극, 남극. 태양풍이 이렇게 불 때 그 입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서 이쪽에서 이제 여러 상호작용을 거쳐서 빛을 내면서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오로라를 관측하려면 대부분 극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지. 지구 자기장이 저렇게 생겨서 그런 거고. 또는 유성체, 우리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미행성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게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구로 끌려온 다음에 대기 입자랑 충돌, 마찰해서 불타가지고 빛을 내는 유성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유성체, 외권, 대기 입자, 기권, 영향을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 알 수 있는 거지. 자, 여기 예시들은 전부 다 한 번씩 읽고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각 권의 상호작용의 예시도 쭉 읽어보고, 이 부분도 스스로 읽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체크한 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에 나한테 질문하면 되고.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 지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대기 중이라 했으니까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지, 인간이. 얘네들이 아까 앞에서 언급된 온실기체니까 온실 효과가 평상시보다 더 과하게 일어나.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평균기온이 상승한다. 직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은 직권의 풍화작용이 훨씬 활발해진다. 생물권, 생물 생태계한테 영향을 준다. 수권, 똑같아.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빙하가 높게 되고 그 물이 바닷물로 들어가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또 이제 해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해양이 산성, 여기서 산성이라는 거는 뭐 산성, 중성, 염기성 얘기하는 거, 그 산성이 되는 해양 산성화 현상이 일어난다. 아래 읽어봐. 읽어서 이해. 여기 반사율. 지구에서 여기다 그릴게. 여기는 이제 우주 영역. 그럼 태양에서 지구로 에너지를 넣어준단 말이야. 근데 지구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그 100을 전부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반사돼. 그때 얼마만큼 반사하냐, 그걸 이제 반사율이라고 하는 거야. 태양에서 오는 게 빛이랑 열 에너지 요 두 가지인데, 빛, 너희 바닷가 가서 바닷물 보고 있으면 빛이 반사돼서 눈이 아프잖아. 그거랑 똑같은 원리야. 빛이 그냥 반사가 된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는 빙하나 또는 사막, 고운 모래 알갱이도 빛 반사를 잘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반사가 이제 잘 일어나고 있는데, 앞에서 빙하가 녹으니까 반사가 바뀔 수 있는 거지. 반사가 어느 정도 되냐, 바뀌는 얼마나 하고 있냐, 그걸 반사율이라고 하는 거야. 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러면은 사막이 늘어났으니까 황사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쭉 읽어보면 되고, 여기는 꼭 하나씩 읽어보고, 자 여기 나오지, 어디가 어디한테 영향을 주는지 요렇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사고 형성 이런 거는 기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인 거지. 이런 예시들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면은 체크를 해서, 쉽다고 생각하지 마. 쉽지 않아. 의외로 여기는 여러 가지 실제 예시들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공부해야 돼.